1776년 조선 궁궐 한복판. 끔찍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 조선 22대 왕, 정조. 즉위한 지 몇 달도 안 돼요. 그는 할아버지 영조의 후궁, 한 사람을 궁 밖으로 내치고 끝내 사약을 내립니다. 이름은 숙계문씨. 한때 영조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궁궐을 호령했던 여인. 그런데 말입니다. 정조는 왜 즉위하자마자 그녀를 그토록 서둘러 쳐내야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죄가 새로운 왕의 분노를 불렀을까요? 이 이야기는 궁중 암투를 넘어 왕실의 어두운 비밀과 한 아들의 처절한 복수가 맞물린 기록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1751년 겨울. 창경궁에 깊은 슬픔이 드리웠습니다.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빈, 현빈 조씨가 세상을 떠났죠. 영조는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빈전에 들며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현빈을 모시던 궁녀 문씨. 별감 문성국의 누이, 조용한 궁녀였습니다. 영조가 우연히 그녀를 보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상중도 잊은 채 승은을 내렸죠. 상중의 며느리의 궁녀와 관계를 맺는다. 당시에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영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죽은 며느리의 처소를 그 며느리의 궁녀에게 내렸습니다. 전례가 없는 파격. 궁은 술렁였고 특히 18배 사도세자의 심경은 복잡했겠죠. 형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자가 된 그 앞에서 아버지는 형수의 상중에 그 신녀와 사도에게 문씨의 등장은 새 후궁의 입궁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시작이었습니다. 1753년 2월, 문씨는 정식으로 정사품 소원에 봉해집니다. 이때도 파문이 큽니다. 영조가 승지에게 책봉교지의 어보를 찍으라 명했으나 윤광희가 거부. 다른 승지를 불러 찍게 해야 했죠. 조정도 못마땅했던 겁니다. 하지만 총애는 식지 않았습니다. 1753년 화령옹주, 1754년 화기롱주를 잇따라 났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던 영조는 기뻐했죠. 그러나 문씨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빠 문성국과 함께 궁중 정치에 깊숙이 개입합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문성국은 동궁의 별감들과 내통했고 사도의 일거수일투족을 모아 문씨에게 보고합니다. 문씨는 그 정보를 영조에게 고스란히 올렸죠. 사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영조는 몰랐어도 날마다 들었습니다. 부자 사이는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문씨 남매를 요녀, 간적이라 부릅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여우, 간사한 역적, 절규에 가까운 표현이었죠. 문씨의 모함은 더 교묘해집니다. 사도의 사소한 말실수도 크게 부풀려 보고 했고 낙선당 화재 때는 문성국이 사도의 탓으로 몰아갔다고 정조는 훗날 말합니다. 그 일로 사도는 부당한 꾸지람을 듣고 절망 끝에 저승전 앞 우물에 몸을 던지려 하기도 했죠. 야사에는 또 한 토막이 전해집니다. 문씨는 딸만 둘을 낳은 걸 한탄하며 아들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 심지어 사가에서 사내 아이를 들여와 왕자라 속이려 했으나 이종성에게 들켜 무산되었다는 충격적인 전승입니다. 사실이라면 가짜 왕자를 만들려 한 셈이죠. 궁중에서의 태도 또한 오만했습니다. 영빈 이씨에게까지 대들다 회초리를 맞자 대비 인원엉우가 나서서 꾸짖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풍계도 높은 이에게 문씨는 무례했습니다. 1771년 문씨는 마침내 종이품 수기로 승격. 궁녀 출신으로 오를 수 있는 정점이었죠. 권세는 절정. 모두가 눈치를 보았습니다. 같은 시기 사도와 영조의 갈등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어집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이간의 결과. 의심은 극에 달했고 사도는 병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762년 윤호월 이모화변. 영조는 사도를 뒤주에 가둬 죽음으로 내몹니다.
그 8일 동안 문 씨는 무엇을 했을까요? 야사는 말합니다. 사도에게 침을 뱉었다는 전승까지. 공식 사료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잔혹한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11살 새손 정조의 눈에 문 씨는 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하고 능멸한 존재로 각인되었을 겁니다. 사도 이후에도 문 씨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물이 사라졌다 여겼는지 더 거칠어졌죠. 궁 안에서 홍락성 좌의정까지 조롱합니다. 왕실 어른에 대한 예의를 버린 행동. 하지만 문 씨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사도에게 아들이 있었고 언젠가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1775년 정조가 대리청정을 시작해도 문 씨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조가 있는 한 안전하다고 믿었죠. 1776년 3월 10일 영조 승하. 52년 치세의 끝. 그리고 그날 정조 즉위. 24세 젊은 왕. 정조는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바로 숙계 문 씨를 겨냥합니다. 즉위 20일 만인 3월 30일 문 씨의 직위를 삭탈하고 사저로 내쫓습니다. 오빠 문성국은 노비, 어머니는 제주 관노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죠. 이제 그녀는 수기가 아니라 그저 문녀, 궁녀 출신의 본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5월 13일 정조는 장문의 교지로 문 씨의 죄상을 천하에 포고합니다. 사도를 모함하고 궁을 어지럽혔다는 낱낱의 조목. 낙선당 화재의 배후로는 문성국을 지목합니다. 다음 날 문 씨는 도성 밖으로 완전히 축출됩니다. 조정은 더 강경했습니다. 사형에 처하라. 두 옹주의 직위까지 삭탈하라. 대신들의 상소가 빗발칩니다. 그러나 정조는 옹주들만큼은 보호합니다. 영조의 고육이며 강보의 아이였다. 어린 조카는 감쌌죠. 하지만 문 씨에게 자비는 없었습니다. 국상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8월 10일 정조는 문 씨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모든 대신이 찬성한 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때 궁을 흔들었던 총애와 영화, 20년의 권세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사약을 받으며 사도에게 저지른 일들을 떠올렸을까요? 문 씨의 죽음은 후궁 하나의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사 최흉의 사건, 이모화변의 마무리. 정조에게 문 씨의 처단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 동시에 왕권을 위협할 세력을 제거하는 정치였습니다. 비슷한 운명, 조선사에 또 있습니다. 인조 때의 귀인 조씨. 총애를 믿고 오만하게 굴다 세왕 효종에게 패출, 사사. 소현세자와 민혜빈 강씨를 죽음으로 몰았던 조씨. 사도를 모함한 숙계 문씨. 두 여인은 권력 다툼에 개입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습니다. 귀인 조씨는 아들 둘과 딸 하나, 특히 효종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죠. 문씨는 딸 둘뿐. 정조의 대항마가 아니었습니다. 영조가 떠나자 그녀를 지켜줄 이는 없었습니다. 문씨 사건을 두고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정말로 문씨가 사도를 모함했는가? 아니면 정조가 이모화변의 책임을 덮을 희생양이 필요했던가? 문씨는 궁녀 출신의 일개 후궁. 당파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런 처지에 과연 사도의 운명을 좌우할 힘이 있었을까? 의문이 생기죠. 반면 정조는 즉위 후 노론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화변의 후유증을 가라앉히고 혼란을 수습해야 했죠. 적당한 희생양이 필요했다면 지지 세력 없는 문씨가 표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상로 역시 책임을 함께 뒤집었었지만 이미 사망했던 터라 관작 추탈, 가족 유배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중록의 문씨 행태 기록이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합니다. 해경궁 홍씨는 현장 당사자. 그가 문씨를 요녀라 부를 정도였다면 문씨의 언행에 문제는 분명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정조의 감정이 지나치게 격렬했습니다. 만약 문씨가 단순한 희생양이었다면
정조가 그토록 빠르고 그토록 철저히 처단했을까요? 즉위 20일 만에 직위 삭탈, 5개월 만에 사약. 보통의 분노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정조에게 문 씨는 정치적 표적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원수. 11살 소년이 뒤주 앞에서 겪은 무력감을 평생 잊을 수 있었을까요? 끝은 여기서도 이어집니다. 가족들 역시 혹독한 처벌. 문성국은 노비가 되고 재산 몰수. 그의 아들 문경행은 유배. 사위 박도우까지 연루되어 유배. 문 씨의 어머니는 제주 관노가 됩니다. 사위들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화령옹주의 남편 심은 장모의 집을 임해 처분했다 하여 벌을 받고 화기롱주의 장례에 10만 냥을 지출한 일도 문제 삼습니다. 문 씨 일가는 풍비박산. 그나마 다행이라면 화령옹주만은 정조가 보호했다는 것. 대신들이 집요하게 직위 삭탈을 청해도 정조는 막았습니다. 그래도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죄로 궁 출입이 금지되고 옹주의 예우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평민처럼 살았죠. 그럼에도 화령은 오래 살았습니다. 영조보다 21년을 더. 순조 때까지 천수를 누리고 1821년 69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정조의 관용덕이었습니다. 만약 화령이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어머니와 함께 사사되었을 겁니다. 왕위 질서를 위해서라도 그랬겠죠. 문 씨 사건은 조선 후기 정치사의 전환점입니다. 정조는 이 사건으로 이모화변의 원한을 정리하고 새 질서를 세웁니다. 노론과의 협력도 안정시키고 왕권을 공고히 하죠. 그러나 그 이면엔 한 인간의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11살의 아버지를 잃은 아이의 트라우마가 24살의 복수로 터져 나온 겁니다. 정조에게 문 씨의 처단은 정치 계산을 넘어선 개인적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문 씨는 왕실사에서 가장 유명한 악역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사도를 모함하고 궁을 어지럽힌 요녀. 후대의 소설과 드라마는 그렇게 그립니다. 하지만 단정할 수 있을까요? 문 씨 역시 격변의 시대를 살아낸 한 여성이었습니다. 미천한 궁녀에서 후궁, 종이품 수기까지 대단한 상승이었죠. 그 과정에 잘못이 많았지만 그녀 나름의 생존이었을지 모릅니다. 문 씨의 비극은 곧 시대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당파, 싸움이 극심했고 왕실 내부의 갈등과 음모가 끊이지 않던 시절. 이런 풍경 속에서 문 씨 같은 인물의 등장은 필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악행은 값을 치른다. 그리고 한 사람의 원한은 때로 역사를 뒤흔든다. 문 씨는 20년의 영화가 단 한 계절 만에 무너졌습니다. 궁녀에서 수기까지 올랐으나 끝은 사약의 잔. 정조 역시 복수를 완성했지만 진정으로 치유되었을까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처가 곧바로 아물지도 않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상처를 남기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정조의 선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기 전에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겠죠. 더구나 문 씨 같은 인물을 방치했다면 왕권에도 위협이 되었을 겁니다. 문 씨 사건은 조선사에서 가장 극적인 복수극입니다. 24년을 기다린 복수, 즉위와 동시에 단행된 처단, 철저한 응징. 드라마 같지만 이건 역사였습니다. 살아있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을 교훈은 분명합니다. 권력 앞에 겸손,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역사의 심판 앞에서의 경외. 1776년 여름, 숙계문 씨는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모화변이라 불린 왕실의 비극도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파는 오래 남았습니다. 정조는 원수를 갚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했죠. 문 씨의 이야기는 권력과 욕망, 복수와 몰락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집니다. 한 여인의 야욕이 왕실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응징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역사는 보여줍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문 씨 같은 인물은 언제든 등장할 수 있고 정조 같은 복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역사에서 지혜를 얻는 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일입니다. 족계의 문 씨. 그녀는 악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이면엔 시대의 상처와 인간의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역사의 무게와 인간의 한계를 다시 느낍니다. 과거 인물의 선택을 통해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권력과 복수, 원한과 용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여기까지 조선사에서 가장 극적인 복수극 중 하나, 족계의 문 씨와 정조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깊은 기록과 생생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